아침에 지갑을 찾으려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분명히 어제 현관 옆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오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가방 속 주머니에 두었는데 손을 넣어 더듬어 보면 허공만 잡힐 뿐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은 건강식품입니다. TV 홈쇼핑에서 뇌에 좋다는 알약, 약국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포장지 속 기억력 강화 영양제, 누군가 추천해준 이거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라는 말에 기대어 곧장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거 매일 먹었는데요. 여전히 자꾸 깜빡해요. 실망감이 담긴 눈빛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는 단순히 영양소 한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수십 가지 악기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건강식품은 그중 하나의 악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바이올린 소리가 맑아도 드럼과 피아노, 관악기가 빠져 있다면 연주는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건강식품은 약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과다 섭취 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환자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기억력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하다가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이라 생각했는데 몸은 다르게 반응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식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메가3, 비타민 B군, 은행잎 추출물 등은 일부 연구에서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전부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일상에서의 식사, 운동, 수면,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알약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서서히 약해지는 대신 올바른 습관을 통해 오래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놓칠 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겠구나 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절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실수는 건강식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뇌와 기억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왜 흔히 깜빡함이 늘어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도시처럼 복잡한 도로망이 얽혀 있고 수십억 개의 신호등이 깜박이듯 빛을 주고받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공은 바로 뉴런 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은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억이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이름, 어제 먹은 저녁 메뉴, 어린 시절, 들었던 노래까지 모두 이 작은 세포들의 연결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도로 포장이 낡고 신호등이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특정 부위, 예컨대 해마 히포캠푸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이 위축되면 방금 들은 이야기나 최근 일어난 사건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뇌의 용량 문제만이 아니라 혈액순환,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머리가 자꾸 흐릿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이었습니다. 뇌세포 자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뇌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뇌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는 나이 자체가 신경세포 손실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활발한 두뇌 활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이 들어도 신경세포의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즉, 나이는 불가항력이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날은 친구와 오래 대화를 나누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집 안에만 있으면 금세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 속에서 시냅스, 뉴런 간 연결의 활동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교류, 새로운 자극, 적절한 수면이 뇌에 전해지는 전기 신호를 활발하게 유지시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기억력은 뇌세포 수명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환자들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에도 바둑을 두며 정확히 수십 수 앞을 내다보시고, 어떤 분은 65세에도 이미 가족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차이는 단순히 나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두뇌를 잘 쓰고 돌보아 왔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기억력의 열쇠는 뇌세포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도로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자주 대화하는 것. 이 네 가지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두뇌 보호 장치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 대신에 건강식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지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 약은 꼭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할까요? 그분이 손에 들고 계신 건 화려한 패키지 속 건강식품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뇌세포를 맑게 하고, 인터넷 후기에서는 머리가 금세 또렷해졌다는 찬사가 넘쳐나지만 정작 본인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일 뿐 주된 치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성분은 일부 연구에서 혈액순환이나 기억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억력을 완전히 지키거나 치매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알약 몇 개만 삼키면 문제없다는 생각에 빠져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을 놓치곤 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화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기억력 저하라는 무겁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 약만 먹으면 된다는 메시지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뇌 건강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혈액순환, 혈당 조절, 스트레스, 수면, 운동, 사회적 자극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어야 균형을 이루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72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기억력 영양제를 두세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혈압약은 자주 빼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은 오히려 더 빨리 저하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 건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잠깐의 보조일 뿐, 뿌리 문제인 혈관과 생활 습관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간혹 과용량 문제로 간이나 신장이 부담을 받고 기존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던 환자 중 몇 분은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 멍이 쉽게 드는 부작용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건강식품을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품질과 연구 근거가 있는 제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부를 맡기느냐 일부러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작은 장식만으로 튼튼한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건강식품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는 특정 보충제가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한 것은 생활 습관 관리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면서 혹시 식사는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까? 혹은 잠은 충분히 자지 못하고 운동은 미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직접 마주한 실제 임상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놓쳤던 중요한 진실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균형을 회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한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매달 TV 홈쇼핑에서 기억력 강화 건강식품을 몇 박스씩 주문하셨습니다. 이제는 깜빡하는 일이 줄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점점 가족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하다. 건강식품을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 왜 더 나빠질까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고 혈당도 높았습니다. 결국 뇌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오해를 보여줍니다. 몸 안이 망가지는데도 알약 하나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기억력은 단순히 뇌세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건강식품을 드셔도 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 환자분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는 마음에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잦은 코피와 멍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원인은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응고를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기대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든 셈이지요. 이처럼 안전하다고 믿는 건강식품도 상황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70세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여러 건강식품을 드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20분 산책, 저녁 식사 후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름도 잘 떠오르고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약만 먹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이렇듯 임상 현장에서 반복해서 느끼는 것은 건강식품은 보조일 뿐 생활 습관이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광고와 지인의 말에 기대어 이 알약이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치명적 실수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자주 논의됩니다. 일부 의사들은 보조제도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일관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 역시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제는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안 서랍에 다양한 건강식품이 줄지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진짜로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일 뿐일까요? 다음에서는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 무엇인지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사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뇌세포의 연료가 되고 혈관을 지켜주며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밥상 위 음식은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튼튼히 하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 2, 3회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가 훨씬 늦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생선은 비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호두나 아마씨처럼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견과류와 씨앗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라 활성산소에 취약합니다. 이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기억력 보호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오셨는데 아직도 글을 쓰고
시를 외우실 정도로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통곡물과 콩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흰쌀밥이나 흰빵은 빠르게 혈당을 올렸다가 금세 떨어뜨려 뇌에 피로감을 주지만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콩 단백질은 뇌세포 구성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단순히 고기만 먹어야 힘이 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콩과 곡물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특별히 기억력에 좋은 한 가지 슈퍼푸드는 없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뇌가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음식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지중해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전통 식단 속에도 비슷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채소 위주의 반찬, 된장과 두부, 멸치와 김, 그리고 나물과 곡물. 우리가 흔히 먹던 한식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뇌 건강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특정 항산화 음식이 뇌 기능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균형 잡힌 식사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서랍 속 건강식품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생선 한 토막, 색깔 있는 채소 두세 가지, 콩 반찬, 그리고 과일 한 조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억력 보약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젊게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에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운동은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운동은 뇌에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연료를 꾸준히 보내주는 펌프와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릎이나 허리 근육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뇌세포 하나하나의 생존과 연결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 뇌 영양제를 사는 대신 집 앞 공원에서 하루 20분을 사세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기억력이 흐려진다며 여러 건강식품을 드셨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한 대로 아침마다 빠르게 걷기 시작하시고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을 더하셨더니 몇 달 후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태극권, 요가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극권이나 요가처럼 동작과 호흡을 함께하는 운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과 사고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운동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운동이 신경세포 생성 뉴로제네시스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인간에서는 그 증거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운동이 뇌의 신경 연결망을 더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며칠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65세의 한 할머니 환자분은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하루에 15분씩만 걸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쉬워졌고 동시에 예전보다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걷는 것,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당신의 뇌를 지켜줍니다. 다음에서는 뇌 건강에 있어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
바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기억력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난 일들이 뒤섞여 떠오르다 보니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면 부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불면이 뇌와 기억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십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단기 기억에만 머무르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은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REM 수면과 서파 수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낮 동안 메모지에 급히 적어둔 내용을 밤에 공책에 옮겨 적는 과정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메모지는 찢기고 잉크는 번져 중요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다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밤마다 늦게까지 TV를 보시고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오전 내내 뒤척이는 생활이었습니다. 수면 패턴을 조금씩 교정해 드리니 몇 달 후 요즘은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면이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쉽게 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나이 자체가 수면 부족을 필연적으로 만든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고 활동량이 적거나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가 많을 때 불면이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술에 의존해 잠을 청하는 습관입니다. 술 한잔하면 금세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술은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해 기억력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뇌세포에 독성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에는 햇빛을 쬐며 가벼운 활동하기, 저녁에는 카페인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줄이기, 잠자리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뇌는 밤마다 기억을 잘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학계에서는 수면 부족이 뇌세포를 실제로 죽이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능만 떨어뜨리는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도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면서 정작 잠은 줄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억력은 알약이 아니라 어제의 숙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뇌를 깨우는 또 다른 비밀, 바로 사람과의 교류와 새로운 자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뇌는 더 젊게 살아납니다. 당신의 뇌는 고립을 가장 큰 적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가 끊어지면 뇌세포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텅 빈 마을에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연결이 끊긴 뉴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3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며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음식도 안 먹고 건강식품도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진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하고 듣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데 이 중요한 활동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여전히 지역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고 노래교실에도 나가셨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새로운 곡을 배우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다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비결은 특별한 약도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꾸준한 교류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이는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는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행위가 모두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도했을 때 뇌의 해마와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자극은 뇌세포 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교류가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교류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한 차이를 봅니다. 대화를 즐기고 모임에 꾸준히 나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맑은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빠르게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몇 명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혹시 TV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짧은 대화라도 뇌는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연결망을 새롭게 강화합니다. 다음에서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와 보조요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더불어 이 방법들을 이해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결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건강식품이 모든 해답은 아니듯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와 보조요법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콜리네스터라제, 억제제 덤페질, 루바스티기마인 등가 있습니다. 이 약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완벽하게 치매를 막는 약은 아니지만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환자와 가족의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보조요법은 인지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퍼즐 맞추기, 기억 게임, 숫자 따라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실제 생활 속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하는 방식까지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활동이 단순히 기억력뿐 아니라 주의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제가 자주 권하는 것은 운동과 약물, 인지 훈련의 병행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성 환자분은 약물 치료와 함께 주 3회 걷기를 시작하고 매일 짧은 글쓰기 훈련을 했습니다. 몇 달 뒤 가족들은 예전보다 대화가 또렷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알약 하나가 아니라 생활 속 변화를 함께 했기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의학계 내부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지훈련 효과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뇌세포 퇴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강화되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치료는 수면 관리와 정신건강 치료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기억력 약만 쓰기보다 우울증 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수면 위생 교육과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약에 기대되지만 약만 믿지 마십시오. 생활을 바꾸되 생활만으로는 부족할 때 약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결국 뇌 건강은 다리 한쪽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 기둥이 함께 받쳐주어야 유지되는 건물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식품만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와 보조요법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에서는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치명적 실수를 정리하면서 왜 이것이 위험한 선택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을 빠짐없이 챙겨 먹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짚고 있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식사, 운동, 수면, 사회적 교류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무너지면 뇌는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그 뿌리가 썩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믿음은 행동을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알약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은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결국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건강식품을 여러 개 드시면서도 혈압약을 거르거나 운동을 미루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셋째,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잎 추출물의 사례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식품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일부 성분은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마치 집이 기울어지는데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구조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기억력이 흐려지자 여러 건강식품을 사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아침은 빵과 커피로 대충 때우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건강식품을 많이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특정 보충제가 기억력 저하를 늦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진실은 분명합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진짜 열쇠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 안서랍 속에 건강식품이 빼곡히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꺼내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균형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루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 실수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 녹여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 다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깨우고 기억력과 직결되는 수면, 각성 리듬을 바로잡아 줍니다. 따뜻한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나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흰빵 대신 현미밥과 두부,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 가능하다면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을 곁들여 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하루 종일 뇌세포를 맑게 지켜줍니다. 오전에는 10, 20분 가볍게 걷기를 권합니다. 집 앞 골목이나 공원도 좋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땅을 밟는 그 순간 혈액은 뇌로 더 풍부하게 흐르고 산소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걸으십시오.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뇌 자극이 2배가 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책이나 신문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읽기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짧은 기사라도 소리 내어 읽거나 몇 줄이라도 받아 적으면 뇌의 기억 저장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TV 앞에만 앉지 마시고 퍼즐 맞추기, 바둑, 글쓰기 같은 인지활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식탁에는 하루에 한 번 등푸른 생선이나 콩 단백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와 단백질은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건강식품으로 보충하기보다 식사에서 얻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수면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은 후 침대에 눕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긍정적인 기억은 뇌가 더 안정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TV 대신 책을 읽겠다는 결심 하나만으로도 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습관이 과연 효과가 있나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기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셨다면 오늘부터 이 루틴 중 한 가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떻게 평온한 자세로 기억을 지켜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던 장면, 저녁 식탁에서 따뜻하게 웃던 순간,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마음이 밝아지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기억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치매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나누는 웃음,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오랜 추억을 다시 이야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뇌의 건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곧 삶의 품격이자 존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한 여정을 돌아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삶의 뿌리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열쇠는 언제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깊은 수면,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 이 네 가지가 바로 뇌와 기억을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늦었어, 이미 많이 깜빡거리는데 뭘 더 하겠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뇌는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고 기억은 여전히 단단히 묶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도 70세, 80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달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불안보다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뇌 건강은 거대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햇살을 맞이하는 것, 저녁 식탁에 채소를 한 접시 더 올리는 것, 잠들기 전에 휴대폰 대신 손주 사진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켜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